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랑블루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 한쇼로 자료 만드는 거를 실습할 수 있도록 쪼개서 올렸는데요. 오늘은 통으로 전체를 다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어떤 메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글자랑 도형 넣는 방법을 알아보고, 애니메이션 넣는 것, 그리고 그림 묶어서 애니메이션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림을 입력하고 또 사진 넣고 자르는 방법, 표를 만들고 화면 전환하고 디자인 넣는 것, 그리고 동영상 넣고 마지막으로 실습하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쇼의 메뉴인데요. 그 전에 한쇼와 파워포인트가 어떤 차이가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시작해 봅니다. 보통 파워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한쇼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쇼는요,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반면에 파워포인트는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둘 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우리나라 거고 하나는 외국 거라는 거의 차이겠죠.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보시면 확장자가 다른데요. 이제 한글과 컴퓨터, 한컴 오피스의 확장자는 이렇게 한쇼, 한셀 한글에 따라서 이렇게 쇼, 셀, HWP 이렇게 나타나고요. 파워포인트의 확장자는요, 그러니까 MS 오피스 거죠. 거기에 확장자는 뒤에 .ppt 혹은 .xls, .doc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둘 다 실제로 사용해 보면 비슷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배워도 나머지 하나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쇼의 메뉴바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애니메이션, 화면 전환, 슬라이드 쇼, 도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메뉴를 모두 다 알아야만 자료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강의 자료 만드는 데 필요한 일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열어야 되겠죠. 제 컴퓨터 바탕화면을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한컴 오피스의 프로그램 3개가 이렇게 나란히 깔려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한쇼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저는 2018 버전이에요. 여기 보면 한쇼 2018이라고 써져 있죠. 그 어떤 버전이어도 상관없고요. 큰 메뉴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파워포인트를 갖고 계셔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거 보신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쇼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뜰 거예요. 네. 보통은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슬라이드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겁니다. 자, 어디서 하냐면요. 파일에 클릭을 해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메뉴가 뜨는데요. 그 중에서 쪽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가십니다.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F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단축키예요. 그래서 F7을 눌러도 바로 뜹니다. 자, 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세로인지 가로인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대부분 가로로 많이 하시고요. 세로는 내가 과외를 할 학생을 모집하는데 전봇대 이걸 갖다 붙일 거다면 보통 이제 전봇대의 길이에 맞춰서 세로로 만드시잖아요. 네, 고를 때 용도에 맞춰서 가로와 세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설정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냐면 서식에서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십니다. 거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4:3, 16:9,
화면 슬라이드 쇼에도 16:9가 있고요. 와이드 스크린에도 16:9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데요. 그 강의하러 가보면 강의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슬라이드 쇼가 맞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하러 가는 강의장에 어떤 걸로 맞춰져 있는지를 잘 보시고 가셔서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서식 선택하기인데요. 서식에 가셔서 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서식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 여기 보이죠? 지금 만들고 있는 한쇼 강의 자료는 바로 분할이라는 서식을 제가 쓴 거예요. 요 아래쪽에 여기 분할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레젠테이션, 아래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분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은하수라는 건 제가 점성술 강의할 때 사용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제가 예전에 뿌티핑크라는 이름으로 타로 강의할 때 썼던 것, 그리고 어제라는 거는요, 제가 주역 강의 지금 올리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죠. 자, 주역 강의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렇게 생겼죠? 네. 자, 요거를 제가 그 주역 강의 자료에서 한번 가져와서 붙여볼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제가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에 와서 한번 붙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붙이기 했더니 아까 봤던 거는 이런 화면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깨진 화면이 뜨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렇게 깨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왜 깨졌냐면 슬라이드의 서식이 달라서 깨졌고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크기 설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한 쇼 가르쳐 드리고 있는 여기는요. 여기 서식에 슬라이드 크기 들어가시면 제가 4:3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역 강의를 만들었던 요거 가져와 볼게요. 자, 서식에 슬라이드 크기 가면 얘는 와이드 스크린 16:9에 맞춰서 만들어진 자료거든요. 그래서 깨지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서식은요. 여기 서식에 가시고 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양한 서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역 자료는 이 어제라는 걸 사용했거든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다 달라졌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설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분할이라는 서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어떤 걸 실행하고 다시 되돌릴 때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자, 방금 했던 그게 실행했던 게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이렇게 글자가 깨진다. 당황하지 마시고 보통 글자 크기를 줄여주면 웬만큼은 다시 수정이 됩니다. 자, 글자 크기를 한번 크기를 줄여보죠. 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걔는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방금 보신 것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요. 여기 보기에 들어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자,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뭔가가 하나 뜨는데요. 왼쪽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뭔가가 떠요. 자, 그린 다음에 요 각각의 양식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제목을 내가 원하는 크기와 색깔로 고쳐주는 거 번거롭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 한 번에 입력을 하면 나머지 슬라이드에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편하거든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방금 여기에서 자,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창이 바뀌었죠. 네,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 나는 제목에다가 꼭 그랑블루라는 걸 넣겠다. 지금 제가 넣어놨죠. 네, 그래서 아까 그랑블루라는 이게 움직이지 않았던 건데요. 제가 한번 위치를 바꿔볼까요?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매번 슬라이드를 시작할 때 여기 제목은 헤드라인 채로 45 크기로 그리고 검정색 진하게로 내가 하겠다 하고 여기다가 설정을 해 놓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드는 자료에는 이 제목에 방금 내가 넣었던 이 사양대로 헤드라인 45 크기 그리고 진하게 검정색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작업을 다 했다면 슬라이드 마스터의 X를 누르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지금 제가 아까 여기에 이거는 움직이지 않아요 했던 그랑블루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방금 움직였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글자와 도형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하기는요. 입력에서 글상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가로 글상자와 세로 글상자가 있는데요. 가로 글상자는 말 그대로 가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쓸 수 있도록 되고요. 세로 글상자는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글자를 입력하도록 됩니다. 자, 새 슬라이드를 넣어야 이제 글자 넣는 걸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편집에서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 네, 새로운 슬라이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엔터키만 눌러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새 슬라이드를 넣고 싶을 때 편집에 새 슬라이드 한 다음에 여기서 빈 화면 뭐 이런 걸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엔터키만 눌러도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설정했던 거죠. 헤드라인 채 45에 진하게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대로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글상자 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입력에 가셔서 여기 보면 네, 글상자를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로로 넣었죠? 네, 그래서 열고 하기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하면 좌측으로 글자가 생깁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지금 엔터를 칠 때마다 좌측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보통은 이제 그 세로가 아니라 가로 글쓰기를 하면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처럼 세로 글쓰기를 하면 엔터를 쳤을 때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보죠. 글상자 중에 가로 글상자를 네, 자 여기다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입력해 볼까요? 무더운 날씨에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요. 자, 크기를 한번 맞춰보죠. 자, 이 크기가 네, 50이었네요. 자, 50 크기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요, 여러분, 이 크기를 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진하게 해서 자, 근데 지금 차이가 뭐냐면 같은 문구인데 얘는 간격이 적당히 띄워져 있는데 얘는 지금 너무 붙어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고치냐면 서식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1로 되어 있죠? 이걸 이제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1.5가 됐더니 늘어났죠? 2로 했더니 더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0.5씩 크기로 늘어났는데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1.7 뭐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글자 넣고 조절하시면 돼요. 자,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 붙여넣기 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슬라이드 크기에 따라서 글자가 깨지기도 하기 때문에 강사라면 강의장에 미리 가셔서 글자가 혹시 깨지는지 내가 쓰려고 하는 글자체, 폰트라고 하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글자가 깨지기도 하니까요. 꼭 강의장에 일찍 가셔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넣기인데요. 도형은요, 편집에서도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입력에서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시든 그냥 편한 데서 하세요. 자, 도형 넣는 방법은요. 원하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넣을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이나 채우기, 선,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도형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양한 도형이 있죠? 자, 그럼 도형 넣기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입력해서 해도 되고, 편집해서 여기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제가 네모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하면 이렇게 생기죠? 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채우기를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해도 되고요. 가장자리에 선을 까만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선의 굵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점점 굵게. 왼쪽에 지금 굵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또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별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색깔을 내가, 다른 색깔로,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요. 네.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크기로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슬라이드 쇼보기인데요. 방금 제가 슬라이드 쇼보기를 눌렀을 때 현재 슬라이드부터 눌렀잖아요.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현재 슬라이드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 쓰냐면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내가 발표하는 이 속도에 맞춰서 자료를 이렇게 하나씩 보여줄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잘 설정이 되었는지 혹은 이따가 배우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잘 들어갔는지 화면 전환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슬라이드 쇼보기를 하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애니메이션 넣기예요. 자, 여기 메뉴바에 애니메이션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효과 설정이 활성화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가 활성화되면 그 속에서 여러분 방향이나 사례 개수, 시퀀스 등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제가 리본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클릭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리본을 나타내게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날아오기, 날아오죠?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블라인드, 올라오기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넣는 겁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런데 나타내기를 했을 때는 여기 지금 효과 설정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날아오기를 했을 때는 지금 활성화 됐습니다. 자, 클릭해 보면 날아오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방금은 위로 날아왔는데 오른쪽으로 날아오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각선 왼쪽 아래로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를 했는데 효과 설정 가시면 이 사례 개수가 나오죠. 자, 사례 개수를 3개로 해볼까요? 3개로 쪼개져서 돌아가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퀀스는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 현재 슬라이드부터로 해서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씩 가능한 이런 식으로 뜨는 거 문자 단위로 제가 방금 설정을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단어 단위로 설정하면 이렇게 단어끼리 묶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셨죠? 자, 그리고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렇게 흔들 수도 돌릴 수도 그리고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나타나게 하는 것도 다양하게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금 보셨던 거 어떤 식으로 했나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클릭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가시면 아, 방금 거 닦아내기였구나. 효과 설정에서 위로 닦아내기인데 문자 단위로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방금 문자 단위로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나타내기구나. 효과 설정에서 문자 단위로 했구나. 자, 여기는 자, 클릭해 볼까요?
자, 날아오기인데 문자 설정에서 위로 날아오면서 단어 단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제 강의 자료 중에 애니메이션 넣기 했던 건데요. 태극기 설명할 때 제가 애니메이션 넣었었고요. 매번 주역 강의 자료 마지막에도 제가 애니메이션 넣기를 했었죠. 자, 요거 제가 그 태극기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설정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지금 왜 떴을까요? 여기 그랑블루 아까 제가 그 마스터 설정할 때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그게 안 지워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자, 보기 싫으니까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가서 네, 여기에 있는 이 그랑블루를 제가 그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랑블루가 다 사라집니다. 자, 작업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X 하면 되겠죠. 자, 제 강의 자료에서요. 저는 이렇게 나타냈었죠. 태극기부터 먼저 나타내게 하고 건, 곤, 감, 리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설명하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놨었고요. 주역 강의 자료 가장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박로또 당첨 이름이 사라지는 걸로 제가 설정을 해놨었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넣기에서 영화 크레디트 같은 효과가 나도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르노르망 타로카드 강의할 때 늘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요즘은 이제 저작권이 있어서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미래를 읽는 그랑 르노르망 카드 김세리님이 쓰신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온 것처럼 서서히 글자가 올라가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영화관에 온 것처럼 자막을 올리면서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올라가는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에서 여기 재생 시간을 제가 올리면 더 천천히 올라가고 내리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에 맞춰서 그 재생 시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넣기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요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고 싶다. 나는 태극기를 블라인드로 나타내게 하겠다. 여기 애니메이션 작업창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뜨거든요. 자, 방금 제가 했던 블라인드로 나타내겠다는 게 이제 여기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건은 내가 날아오기로 하겠다. 감은 올라오는 걸로 하겠다. 리는 닦아내는 걸로 하겠다. 이럴 때 방금 이제 리 같은 경우에 밑에서 위로 닦아내게 된 건 여기 지금 위로로 돼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걸 내가 왼쪽으로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곤 같은 경우에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제 설정이 다 됐잖아요. 나는 요거 이제 보고 싶으실 때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현재 슬라이드 한 다음에 하나씩 내가 방금 넣었던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 애니메이션 작업 창에서 클릭하고 여기부터 재생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또 한번 보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글 상자 아까 넣는 거 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글 상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색 채우기로 하겠다.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또 다른 효과로 나는 사라지게 해보겠다.
이렇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요. 자, 이번에는요. 그룹 묶어 애니메이션 넣기입니다. 제 강의 자료 중에 이 8괴를 설명하는 자료인데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 제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양과 음으로 나뉘고 양은 또 양음으로, 음도 양음으로, 또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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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음 이렇게 나뉘어서 총 8개의 괴가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강의 자료인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괴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도형에 가서 네모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길게 드래그해서 양요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색깔을 넣고 싶잖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개체 속성을 가시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나는 색은 검정색으로 하겠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양효뿐 아니라 음효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여기서 네모를 가져와서 해도 되지만 두께가 같아야 되니까 자, 만들어진 여기에서 마우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복사돼서 갑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음효는 하나 더 있어야 되죠. 다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하면 이게 복사돼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글자를 넣어야겠죠. 가로 글상자에 가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양 플러스 이렇게요. 입력하시고 여기를 좀 더 진하게 하고 글자 크기도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양이니까 빨간색으로 글자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음효는요? 그러면 반대로 음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음이라고 입력하고 플러스가 아니라 이번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글자 색깔도 빨간 게 아니라 파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아까 제가 동그라미도 있었잖아요. 자, 동그라미 복사해 와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숫자 1 하고 넣었는데 어머, 숫자 1이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자, 진하게 하고 글자를 크게 해도 아이고 안 맞네. 그러면 가운데로 보내줘야 되겠죠. 서식으로 가시면 여기 중간으로, 자, 위아래 높이에서 중간으로, 좌우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글자 색깔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번엔 숫자 2를 넣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좀 선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글자 속성에 가서 글자 윤곽선을 넣어주면 저는 지금 까만 걸로 넣었거든요. 훨씬 선명해지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타나기 효과를 줄 텐데요. 예를 들어 1이라는 게 애니메이션에서 닦아내기 하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혹은 뭐 블라인드로 하시던지 본인이 원하는 걸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이 양효랑 글자가 나타나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나씩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길게 그어진 양효를 나타내기 하면 자, 애니메이션 작업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방금 제가 만든 건데요. 제거하고 다시 해보죠. 자, 여기는 지금 타원들 나타내는 거를 애니메이션 넣어놓은 거고요. 요거 긴 양효를 나타내기 오른쪽 생겼죠. 자, 이번엔 글자 나타내기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한 다음에 개체 묶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해서 나타내기. 아까는 두 개였는데 지금 하나로 더 깔끔해졌죠. 자, 음효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요걸 다 설정을 해주는데 클릭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또 클릭해서 세 개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네, 블럭으로 잡아줘도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그룹, 개체 묶기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모자이크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넣는 게 훨씬 깔끔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작업해서 만든 거였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작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거 어느 세월에 만들어요. 그냥 선생님이 만든 거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성격 좋은 제가 만든 자료를 또 드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요 화면이거든요. 요거 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복사해서 네, 만들기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제가 드릴게요. 하고 여기다가 해서 붙여넣기 했더니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다 깨졌죠? 왜 깨진다고요? 아까 제가 서식의 슬라이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깨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복사해서 왔을 때 이렇게 깨진다면 당황하지 않고 크기를 좀 줄이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크기를 줄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 추가할 때 주의사항은 슬라이드 크기에 따라서 글자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이번에는요. 사진 자르고 그림 넣기입니다. 자, 제가 우리 대박이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지금 대박이를 안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 대박이가 조금 비만이라 살쪄서 여기 목살도 지금 보이는데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라 보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대박이 사진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 이렇게 파일들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냥 복사해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신 다음에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붙이기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크기만 조금 줄여서 지금 여기다 넣어 놓은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사진을 일단 클릭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는 순간 모서리에 뭐가 생겼죠? 꺽쇠 같은 게 생겼습니다. 자, 거기 가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이쪽 편도 줄여주고 자, 그리고 대박이의 목살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한번 줄여줘 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 줄였으면 바깥에다가 클릭만 하면 네, 됐죠. 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옆으로 줄였더니 어머 정말 날씬한 강아지가 됐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집 대박이 로또 당첨이가 나온 사진인데요. 한복 입고 너무 이쁘게 잘 찍었는데 배경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뒤에는 이 선풍기가 보기 싫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없앨 건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르기. 자, 아까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 다 잘랐는데 어머 선풍기를 다 없애고 싶은데 여기 조금 남았잖아요. 이제 요런 거 어떻게 없애느냐? 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넣기를 할 건데요. 편집에 그림에 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리기 마당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통 문양, 사군자, 12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 사진에서 제가 요 선풍기를 가리고 싶었잖아요. 자, 입력에 그림에 그리기 마당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양들이 있어요. 사군자도 있고 12지도 있고 자, 이 중에서 저는 이걸로 한번 가려볼까요? 자, 넣기. 어머 선생님 안 들어갔는데요. 네, 마우스로 드래그 해야지 생깁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크기로 만든 다음에 깜짝같이 선풍기를 가려줄 수 있는 거죠. 자, 방금은요 여러분 클립 아트에서 넣는 거였는데요.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그림에서 이번에는 그리기 마당이 아니라 그림으로 가십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이제 저의 얼굴 표정을 넣어놨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거 클릭하고 열기. 네, 이러면 그냥 바로 들어와요. 크기는 마우스 드래그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참 쉽죠잉. 자, 이번에는요. 표 만들어서 놓고 화면 전환하고 디자인하는 건데요. 자, 표 만들기는 입력에서 표로 하시면 됩니다. 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라는 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줄과 칸의 수를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 표라고 되어 있는 데를 요 입력에서 아래쪽 표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할 수 있도록 줄과 칸이 뜨거든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던 그냥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 만들기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자, 입력에 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 나는 세 줄에서 칸은 2개로 하겠어. 확인 누르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요거를 내가 마우스 드래그해서 더 크게도 되고 줄여도 되고 마음껏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개체 속성으로 가셔도 되고요. 가시면 테두리 이렇게 해서 내가 선을 더 진하게 넣을 수도 있고 색을 바꾸고 싶어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색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표의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겠죠. 네, 나는 전체 테두리를 다 넣고 싶어. 네, 해도 되죠. 자, 이렇게 다 잡은 상태에서 테두리를 다 넣어주셔도 되고 색깔을 바꾸고 싶어. 나는 주황색으로 놓고 싶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작업하세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방금 했던 걸로 해서 색깔 넣고 글자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사진은 어떻게 넣었나요? 또 그런 분 계실까봐. 네, 자, 아까 그 강아지들 사진이 들어갔던 그 화면이 있었죠. 자, 보기에 여러 슬라이드라고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가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여기 내가 찾았죠? 강아지 사진 들어가 있는. 자, 더블 클릭하면 그쪽 화면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강아지 사진을 3개를 다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복사하기 해서 오는 거죠. 자, 아까 몇 번째 슬라이드인지 기억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 슬라이드 가셔서 보면 되죠. 54번이었구나. 여기서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강아지 사진들이 다 왔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대박 당첨이 자리, 로또 자리, 대박이 자리 이렇게 제가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선생님 표 안에 이렇게 녹색, 보라색, 파란색 선 들어가니까 보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해서 개체 속성으로 가셔서 선 없음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마음대로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편한 대로 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금처럼 이제 실수해서 내가 어딘가로 갑자기 슬라이드가 이동됐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 슬라이드로 가셔서 내가 방금 여기 작업하고 있었지? 더블 클릭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화면 전환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자,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애니메이션 효과로 넣는 거죠. 방금 보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갑자기 와장창 깨지죠? 방금 보셨던 이게 화면 전환 효과예요. 화면 전환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양한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오후에 강의를 한다. 수강생이 졸고 있다. 이럴 때 한 번씩 화면 전환 효과로 깜짝 놀라게 해서 잠을 깨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디자인 마당인데요. 입력에 들어가시면 디자인 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편집에서 디자인 마당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시던지 본인이 편한 대로 들어가셔서 다양한 슬라이드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디자인 넣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입력에서 넣던지 편집에서 넣던지죠.
자, 입력하셔서, 네. 자, 여기에 위에서 두 번째 디자인 마당 여기 가서 넣어도 되고요. 클릭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네, 넣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죠? 편집에서 해도 됩니다. 자, 편집에서 디자인 마당 여기로 가셔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약에 마지막 인사를 할 거야.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들어간 이걸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디자인 넣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영상 넣기인데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 만들다 보면 요즘은 이제 뉴스라든지 강의에 관련된 자료를 넣을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입력하셔서요.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들어가셔서 넣어주면 됩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넣어왔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네, 우리 집 대박이가 네, 산책 가서 기분 좋아갖고 뒷발차기 하는 거예요. 꼭 춤추는 것 같죠? 자, 또 보실까요? 자, 우리 집 막내 당첨이 동영상이에요. 놀아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보고 하는 건가? 네, 쳐다보다가 안 통하니까 더 심하게 보챕니다. 꼬리가 너무 귀엽죠? 네, 우리 집 막내 강아지 당첨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춤추던 우리 대박인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황제 펭귄 같죠? 네, 네, 하품도 하고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동영상 찍었죠.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넣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굉장히 쉬워요. 네, 방금 입력해서 동영상이라 했죠? 거기 아신 다음에 다양한 동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찍어놓은 다양한 동영상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제목을 넣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졌던 다른 자료에서 가져오면 되겠죠.